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히어로즈가 우리 올스타 브레이크 때 이 핵심 3인이 경질이 됐는데 이게 좀 옳다 그러다라고 생각을 하는 뭐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좀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다 바꾸는 게 좀 흔치 않는 일이었었는데 뭐 이게 바꿔야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뭐 이게 감독이나 이렇게 이 단장한테 수석 코치한테 책임을 뭐 떠넘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저는 두 개의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의 의견이 틀렸다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감독 단장님께서도 그 소식 들을 때 좀 많이 놀라셨겠어요. 근데 소문은 사실 있긴 있었거든요. 뭐 감독 단장이 이제 교체된다는 소문은 야구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게 수석 코치가 바뀐 건 좀 의아했어요. 수석 코치가 그런 책임 선상에 있는 건가 사실. 그동안 생각해 보면 감독이 경질되면 수석 코치가 잔여 시즌을 뭐 그렇죠. 대행을 하거나 감독 이게 대행 역할을 하는데 흔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수석 코치 아니면 뭐 2군을 내려간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어도 책임 선상에 있는 위치는 대부분 아니거든요. 아닌데 수석 코치한테도 책임을 물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례적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제 감독 대행이나 뭐 예를 들면 새로운 감독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코칭 스태프 구성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도 구단 프런트가 좀 관여할 수 있는 갭이 있나요? 아니면 전적으로 새로 오신 감독이나 감독 대행이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 감독 대행은 그런 권한이 없고요. 그냥 감독 대행은 시즌 중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스텝을 갖고 그 이제 좀 운영을 하는 거고 이제 그 감독이 이제 신인 감독이 같은 경우에 코칭 스텝을 어떻게 조각하냐 그거는 그 감독이 이제 베테랑 감독이냐 뭐 초보 감독이냐 그거에 따라 다른 거죠. 베테랑 감독은 뭐 김태형 감독이다, 뭐 김경문 감독이다. 그러면 최소 1군 코칭 스텝은 다 보통 본인의 사단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렇죠. 그런 편이고 초보 감독이면 이제 조금 그래도 한 서너 명 정도 뭐 그렇게 좀 뭐 이렇게 좀 구성되는 편이죠. 근데 시즌 중에 이렇게 코칭 스텝이 바뀌게 되면 예를 들면 감독께서 사퇴 혹은 경질을 하게 되고 누군가 감독 대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스텝으로 다 이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또 보면 1군, 2군이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전임 감독을 따라 같이 사임을 표한 분들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 코칭 스텝의 인원이 적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뭐 감독 대행이 알아서 그냥 꾸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홍원기 감독 같은 경우는 같이 나가는 코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1, 2군 그러니까 일부 이제 소폭 개편하는 형태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외부에서 영입할 일은 없고 근데 그냥 조금 베테랑 감독이다. 그럼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뭐 도의적으로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2군에서 1군 올리고 2군에 결혼이 생기면 외부에서 이제 그 시점에서 야인인 이제 그 야구인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있는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키움은 그 단장, 감독, 수석 코치가 동시에 경질되고 2군 감독을 하셨던 설종진 감독께서 이제 1군을 맡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종진 그 감독 대행하고 청춘 야구단 할 때 같이 좀 만나 뵀었어요. 네, 그때 우리 네 번째 경기가 고양 히어로즈였었는데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저희가 이제 방송 연출을 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부탁드릴 때 있고 저것도 부탁드릴 거 있고 하잖아요. 근데 좀 야구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젠틀하신 분이라고 해야 될까? 막 되게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좀 감독님 이것 좀 해드려도 될까요? 이것 좀 해주셔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되게 친절하게 잘 흔쾌히 잘 받아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큰 감독님이시고 우리 지난주 방송했을 때 키움의 성적이 너무 낮아서 KBO 차원에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어느 팀 특정 팀이 아니라 KBO 차원에서 좀 최하위 팀이 너무 승률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좀 저는 키움이 하반기에 좋은 성적을 거둬서 꼴찌를 하든 탈꼴찌를 하든 뭔가 좀 리그에 굉장히 좀 타이트한 승부에
텐션을 좀 계속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좀 아쉽게도 지금 키움 히어로즈를 대상으로 하는 선수협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단장님 보셨죠? 이게 선수협이 뭐 이렇게 좀 특정 구단에 대해서 이런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일종의 좀 의례적이긴 한데요. 단장님 그 뉴스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특정 구단을 이렇게 대상으로 그렇게 그렇죠.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거는 이례적이지만 저는 처음 보는 대목인데 사실 구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좀 수치스러운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사실 되게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선수협이 그 성명서를 낼 만한 상황이 있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다 야구계에서도 그런 시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도 히어로즈를 나쁘게 보는데 그게 뭐 전부터 나쁘게 봤건 지금부터 나쁘게 봤건 언론이 드러내는 불편함이 요즘에 좀 되게 커졌어요. 이번에 그 3인에 대한 경질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이유가 프로야구 산업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 키움은 비용을 많이 투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야구의 인기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구단을 키워서 특정인의 사익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 비난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키움이 좀 만약에 이제 단장님께서 키움의 단장이라고 이제 좀 감정을 대입을 해서 말씀해 보신다면 좀 어떻게 발전을 해볼 수 있는 여력들이 있을까요? 하반기에. 사실은 키움이 이제 과거에 2022년까지는 성적이 괜찮았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지금같이 이게 문제점이 그렇게까지 불거지진 않았는데 지금 3년 연속 최하위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도드라지고 특히 올해는 뭐 3할 승률이 3할 전후로 2할 때까지 떨어지고 하니까 결국에는 리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조금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우선은 어찌됐든 성적을 내야죠. 그렇죠. 성적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과거에는 키움이 그래도 조금 타고 다녀볼 때는 좀 이해할 수 있는 행보를 했는데 최근에 키움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성적에도 연결되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댓글에 한화는 10년 최하위였는데 그때는 어떻게 참으셨대라고 하셨는데 하나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성적이 뭐 그게 좋지 않았어도 어쨌거나 계속 꾸준히 투자를 하고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교체도 하고 뭐 이 FA 선수도 계속 사와서 전력 보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키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선수를 오히려 팔고 뭐 이 포스팅으로 해서 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시켜서 뭐 이게 좋은 명분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포스팅비를 받는 뭐 선수 장사를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생각을 해보면 키움은 항상 하위권으로 분리가 됐었어요. 2010년대 이후로. 그런데 어쨌거나 플레이오프를 계속 가고 뭐 한국 시리즈도 진출을 하고 한 선수가 빠지면 또 새로운 잇몸이 나와서 그게 튼튼한 이가 되고 이거에 대한 반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키움이 이번에는 뭐 5강 안에 못 들 것이다 라고 해도 보란듯이 뭐 플레이오프를 가고 3위를 하고 이거의 반복이었다가 이제 2022년도 한국 시리즈 진출을 끝으로 이제 10위를 계속 하위권을 전전을 하고 10위를 하고 올해는 특히나 굉장히 차이 나는 10위를 하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9위와 10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시즌이 시작됨과 동시에 가장 순위표 최하위로 내려와서 그거를 꾸준히 유지되면서 승률 자체가 굉장히 낮게 되는 것. 그래서 리그의 경쟁이 되게 안 되게 만드는 이게 이제 좀 맞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화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중후반 이럴 때는 조금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게
그 신인 드래프트 할 때 다른 네. 구단들은 한 10명 뽑는데 네네. 하나는 뭐 대여섯 명 뽑고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한동안 하나가 좀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성적이 나빴잖아요. 근데 최근에 하나는 성적이 나빠도 야구에서 비난을 안 받는 게 투자를 하니까. 그렇죠. 예, 투자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안 나왔지만 작년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한다. 그래서 야구에서 한화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키움은 반대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키움이 성적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프로야구의 10개 구단 중에 한 구단은 이런 모델도 괜찮다. 이런 평가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그런 뭐 이렇게 좀 조금 두둔할 게 없는 거죠. 예. 이 야구를 비즈니스 차원으로 본다면 뭐 이 가난한 구단이 좋은 성적을 내고 이런 막 꿈 같은 이야기도 많고 뭐 마치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을 때 뭐 희열을 주는 그걸 대리 만족시켜주고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근데 이제 야구라는 큰 산업이 비즈니스라고 보면 누군가 다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산업이 커지려면은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많은 이 동반자들이 다 같이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한 구단만 이런 노력을 안 한다?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한 열매는 다 같이 나눠 먹었는데 그걸 안 한다?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키움 히어로즈가 과연 이 KBO 리그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거는 좀 팬들이 충분히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셀러리 캡 하한선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 키움이 흔히 말하는 짠돌이 행보에 약간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일종의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팬들이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 한선이라는 게 새로 생기면 키움이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좀 뭐랄까 쉽게 말해서 돈을 더 많이 쓰면서 리그 같이 좀 잘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셀러캡이 이제 상한선인데 하한선이 없어갖고 네. 처음부터 이제 하한선이 없는 거에 대한 좀 지적은 나왔고 사실 선수협에서도 셀러캡 하한선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걸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없다가 최근에 지금 공론화가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2027년 시즌부터 셀러캡 하한선이 도입될 것 같습니다. 도입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도입이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결국에 이제 이게 다 키움으로 모여지잖아요. 이 하한선은 거의 키움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키움이 이제 하한선을 이제 그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선수들을 이렇게 그런 이제 페이로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제재금을 낼 것이냐 결국에 그거는 이제 그 금액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키움이 무조건 하한선을 채우려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LG가 이제 우승하면서 상한선 오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재금을 냈잖아요. 사실 하한선은 그러니까 제재금 말고는 다른 그 장치는 없을 거거든요. 그 사실 상한선 오버를 구단들이 무서워한 거는 이제 그 2년 연속 위배되면은 지명권이 하락되는 거. 근데 하한선은 그런 내용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제재금을 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거는 이 하한선 셀러리캡 하한선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특정 구단이 이 투자를 굉장히 안 하는 거에 대한 방지책 제도로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셀러리캡 하한선을 넘기는 것보다 제재금이 더 싸게 먹힌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뭐랄까요? 팬들을 오히려 또 되게 우롱하는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닐까요? 비즈니스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공교롭게 지금 이제 2027년부터 적용되면 지금 내년 시즌 끝나고 FA로 나오는 게 송성문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송성문 선수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셀러리 캡이 하한선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
외부에서 FA에 영입할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이제 그런 선수를 단속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여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수는 송성문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우리 지금 네이버 치즈직 객으로 객골대 해체나 해라 님께서 한상원 아나운서 보고 싶어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상원 아나운서는 금방 돌아옵니다. 지금 이 방송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이야기 한상원 아나운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맡았던 이 무거운 짐을 잠깐 내려놓고 옆자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잠깐만요. 아우 자리가 뜨끈뜨끈하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키움 히어로즈와 셀러리캡 하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성문 선수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좀 기대하는 바는 이제 안우진 선수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투수는 안우진 선수를 중심으로, 야수는 송성문 선수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동안 키움 히어로즈가 이렇게 지명권과 기존 선수를 트레이드를 했던 것들이, 그리고 자금을 아꼈던 것들을 마치 개구리가 높이 점프하기 위해서 웅크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여줄 때가 됐어 라고 해서 뭐 굉장히 많은 통큰 투자를 하고, 그래서 리그에서 굉장히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우승도 한번 차지하고 좀 이런 좀 멋진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뭐 안우진 선수도 굉장히 잘하면 포스팅으로 팔게 되고, 또 송성문 선수도 잘하게 되면 FA로 팔게 되고,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극과 극의 기대와 이런 걱정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 올해도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 섞인 전망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분위기 파악하고 있는데 네. 키움 얘기하고 계셨군요. 네, 그래서 아까 뭐 키움 연봉 하한선을 만들어놔야 이 사람들이 운영을 제대로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키움은 최악입니다. 근데 진짜 이번 결정으로 결국 모든 면에서 욕먹고 있지 않나요? 선수협에서 아까 그 비판 성명문 나온 거 또 말씀하셨나요? 네. 예. 그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어떤 선수가 구단을 비난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뭐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근데 그 단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선수협에서 이런 입장이 나온 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만큼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온 거죠. 사실 키움 뭐 거기 보면 2군 시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선수협에서 꾸준히 해왔거든요. 근데 사실 열악하긴 열악해요. 이 고양 야구장 자체가 열악하고, 이제 숙소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 쓰고 이제 있는 건데, 다른 구단 같은 경우는 뭐 전용 구장에 있고, 뭐 LG나 두산 같은 경우 이천에 있고, 뭐 SSC 같은 경우 강화에 있고, 대부분 구단들이 전용 구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숙소가 대부분 붙어 있거든요. 근데 키움은 이제 그 야구장이 이제 고양시에 이제 국가대표 훈련장, 이제 그걸 그냥 대관하는 거고, 이제 아파트에서 선수들이 이렇게 그 생활하는 거니까 타구단하고 비교하면 많이 열악하죠. 지금 그 키움 팬분이 최악 선 지켜주셨는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키움의 상황이 최악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말이 좀 짧았네요. 예, 현재 키움의 상황은 최악이죠. 결국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쪽에서 좀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동의를 받기는 힘든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턴 뭐 이런 거, 인턴 의혹, 뭐 이번에 그리고 뭐 감독 단장 뭐 다 잘린 거, 뭐 여러모로 봤을 때 그 비판이 그런 식에서 나온 거 보면은 좀 상황이 진짜 매우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성적이 뭐 최하위니까 뭐 감독 단장이 경질될 수는 있는 거고, 예전에 이제 양상문 감독이 5년 전쯤에 롯데 양상문 감독이 이제 부진해갖고 시즌 도중에 감독하고 단장이 경질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이상하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이게
책임을 지울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는 거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 같은 경우는 선수단 구성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최하위에 대한 책임을 감독한테 지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점이 있고 단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사가 나오지만 이미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장한테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단장 교체 사유를 스카우트 책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스카우트 책임이면 왜 지금 이 시즌 도중에 그 경질하는 타이밍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안 맞다는 거죠. 앞뒤가 좀 안 맞는 해명이라기보단 설명인 것 같아요. 예. 스포츠는 플러스,